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에 성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, 성병성 질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트리코모나스증,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원인과 전염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위키백과를 살펴보면 이 트리코모나스증의 원인은 기생충이다. 즉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라는 미생물인데 이게 기생충이에요. 흔히 세균으로 알고 있지만 분류는 기생충으로 되어 있어요. 편모가 많아 운동성이 좋다.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이렇게 촉수처럼 여러 갈래로 나온 거 있죠. 이런 게 이제 편모라고 하는데 실제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요 끝에 이렇게 촉수처럼 편모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편모가 있는 미생물들은 되게 운동성이 좋아요. 이 편모가 하는 역할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트리코모나스증은 성병이다. 그래서 질이나 구강, 항문 성교로 잘 전파되고 심지어 외음부만 접촉하는, 그러니까 삽입하지 않고 접촉하는 행위로도 전염될 수 있고 또 손가락으로 만져서도 접촉될 수 있다. 뭐 핑거섹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 애무하는 행위로도 이 기생충은 전염될 수 있다. 즉 전염력이 굉장히 좋은 성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발생률이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어떤 양상으로 잠복되어 있고,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. 그래서 미국 여성의 약 3%,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체 또 인구수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. 감염 시에는 대부분 무증상이 많아요. 그래서 한 70%는 무증상으로 있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30%다. 그래서 이게 무증상으로 증상 없이도 수년 동안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증상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자기가 감염된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신경도 안 쓰고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감염은 무증상 보균자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증상이 생기는 30%는 이렇게 노출된 후에 한 1에서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발현된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면 뭐 음경이나 요도, 질, 즉 생식기잖아요. 이 성기 부분이 가렵거나 화끈거리거나 따갑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겠죠. 그리고 이게 소변 볼 때나 성관계를 할 때 더 심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녹색이나 거품 나는, 그리고 냄새가 심한, 그리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. 그리고 드물게는 아랫배 통증도 유발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그 트리코모나스증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막 그 질이나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이 특징적으로 자궁 경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젓갈색의 반점들이 생겨요. 그래서 이걸 딸기 모양의 자궁 경부 모양이라고 하는데, 이런 딸기 모양의 자궁 경부염이 생기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고 하네요. 저는 이 정도까지 심한 자궁 경부염 상태를 본 적은 없어요. 그냥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검사해 보면 트리코모나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, 그러면 이제 이 트리코모나스증의 합병증이 뭐냐?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, 동반 감염을 높이고,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또 동반 감염을 잘 일으키고, 남자에게서는 뭐 요도염이나 전립선염, 심지어는 전립선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임신부에게는 이제 우리가 임신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중요하겠죠. 조산, 아기가 일찍 나오게 할 수 있고, 양막 파열,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가 또 조산으로 빨리 나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저체중아, 그러니까 아기가 잘 못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, 또 질식분만 중에 질에 이 트리코모나스 균이 미생물이 있으면 아기에게 접촉되어서 아기에게도 또 트리코모나스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. 이렇게 돼 있네요. 진단은 이게 이제 미생물인데, 그러니까 기생충이잖아요. 현미경으로 질 분비물을 이렇게 면봉으로 묻혀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미생물들이 보여요. 실제로 이제 저도 한 3번 정도 봤는데 심한 그 질 분비물
심한 분의 질 분비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트리코모나스 미생물이 빠르게 막 눈앞에서 핑핑 돌 정도로 어지럽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배양 검사, 배양 검사는 거의 잘 안 해요.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. 그리고 PCR 검사, 요즘 뭐 코로나 시국에 PCR 검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. 우리가 그 임시검사소나 선별검사소에 가서 코에 찔러서 PCR 검사들을 다 하잖아요. 근데 이 PCR 검사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는 그런 검사거든요. 신속 진단 키트 검사, 이거는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검사라는 간이 검사가 있는데 이건 또 정확도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실제로 음성이 나와도 진짜 음성인지, 양성이 나와도 진짜 양성인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, 뭐 편리를 위해서 진료실에서 빠르게 진단하거나 또는 뭐 시중에 또 이거 키트를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이런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STD 12종 검사, 그러니까 성병성균 12종 검사를 쭉 해보면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. 뭐 클라미디아, 나이지리아, 유레아, 마이코플라즈마, 뭐 트리코모나스, 가드네렐라. 여기서 지금 이 검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동시에 감염됐네요. 유레아 플라즈마, 마이코플라즈마,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라고 있죠. 예. 그 다음에 가드네렐라. 실제로 이렇게 트리코모나스 성병성 질염에 걸리는 분들은 이런 복합 감염이 많아요. 그러니까 다른 그 세균들도, 성병성 세균들도 동시에 동반 감염을 잘 일으켜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균들로 검출이 되죠.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약도 복합적으로 쓰게 돼요. 한 가지만 사용해서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러다 보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린 경우에는 약을 많이 써야 되는 단점이 또 있는 거죠.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메트로니다졸이에요. 예, 이 메트로니다졸을 쓰면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. 그래서 뭐 2g 1회요법을 쓰는 거. 이 2g이 어느 정도냐면 8알, 8알을 동시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500g 하루 2회, 그러니까 2알씩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먹는. 근데 대개 한 번에 8알을 먹게 되면 또 위장장애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2알씩 아침 저녁으로 먹는 7일요법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. 근데 이제 이게 그 메트로니다졸이 리스크 B, 인부에 대한 투여 B 등급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신 1분기에는 B 등급만큼의 또 아기에게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 질정 같은 걸로 좀 억제 분비물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뭐 14주 이후, 12주 이후 이런 시기에 약을 쓰죠. 약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시기가 되면 이런 메트로니다졸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.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남편 또는 성 파트너, 성배우자의 동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돼요.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 이런 메트로니다졸을 쓰면은 또 모유로 약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복용 후 24시간 후에 모유 시작을 권고한다. 물론 뭐 모유로 넘어가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모유를 먹였다 해서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수유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또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오늘은 그 성병성 질염 중에 트리코모나스증이라는 질염을 설명을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흔히 우리나라에서 산모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는 질염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질염이 나타나고 이 또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임신부에게 나타내면 조산이나 양막 파열이나 또 신생아 감염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확인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오늘 트리코모나스증 질염 설명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성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